예, 여러분 같이 한글 맞춤법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5항 보시겠습니다. 교재 325쪽 소리에 관한 것. 자, 5항 보시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바람이 된소리 난다 이거죠. 다음 문제의 초수를 된소리로 적는데요. 1번, 2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묶어보시면 두 모음 사이. 가령 보시면 소쩍새 같으면 소 다음에 쌍지읒으로 적었죠. 된소리로. 그러니까 오라는 모음 뒤입니다. 모음 뒤. 다음에 2번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은, 미음, 이응, 리을이 유성자음이다. 그리고 모음 모두가 유성자음이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합하면 유성음 뒤, 그러니까 모든 모음이나 니은, 미음, 이응, 리을 뒤에서 된소리 발음 나는 것은 된소리로 적습니다. 2번 보시면은 산뜻하다 할 때 산의 니은, 잔뜩 할 때 니은, 살짝 할 때 리을, 훨씬 할 때 리을, 담뿍할 때 미음, 움찔하다 할 때 미음, 몽땅할 때 이응, 엉뚱하다 할 때 이응.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 리을. 저기 1번은 모음 뒤에, 2번은 니은, 미음, 이응, 리을. 즉 유성음 뒤에서 된소리 나는 것은 유성음을 뒤에 된소리 나는 건 된소리 적습니다. 다만 기역과 비읍은 무성자음이잖아요. 사실 기역과 비읍에는 사실 그 국수, 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깍둑이 있죠. 그럼 보시면은요, 국수, 깍둑이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발음이 무엇으로 나냐면 국수, 상시업, 다음에 깍둑이 이렇게 쌍디귿으로 나요. 근데 왜 평음으로 적었냐면은 이 평음으로 적었죠. 이게 맞다는 얘기죠. 앞에 오는 기억이 뭐가 유성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가서 딱지, 색시, 삭둑도 그렇고요. 법석, 몹시 같은 경우에도 법석 떨지 말아 할 때 비읍이죠. 평음으로 적습니다. 된소리 바람 나도 마찬가지 몹시도 몹시 아팠다. 비읍 뒤에 평음으로 된소리 나더라도 자 이렇게 적는 것은 앞에 나오는 기역, 비읍이 뭐가 아니다. 유성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은 모든 모음과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란 유성음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고요. 그리고 기역, 비읍, 무성음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2절 구개음화 보겠습니다. 여러분 6항이죠.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 밑줄 그어보세요. 이 종속적 관계는 접사나 어미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면은 우리가 굿 이 표기는 이렇게 하죠. 갓이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한글 맞춤법 표기는. 근데 표준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구지 이렇게. 다음에 나와 같이 할 때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읓과 치읓은 얘네들이 무슨 경국의 음입니다. 얘들이 경국의 음, 국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천장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표기는 실제 발음이 이렇게 국의 음으로 바뀌어서 이것은요 뒤에 있는 이가 굳이 같이 할 때 이는 부사화 전비사입니다. 접사어미 등이 종속적 관계의 문법 요소예요. 여기 디귿과 다음에 티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음이 경국음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구개음하라 그래요.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표기는 디귿과 티읕으로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기억이 표기가 맞고 니은은 표준 발음이 맞는 거죠. 참고 한번 하시고요. 다음 3절의 디귿 받침 소리 볼까요? 7항입니다.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지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수가 기존에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계속 읽으면 걷잡다 디귿, 곧장할 때 디귿, 낯가리 할 때 디귿, 돋보다 할 때 디귿. 얘네들은 원래 어원상 디귿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짓꼬리 사흔날, 숫가락 섣달, 풋소 섣부르다까지 밑줄 긋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29항 적어 놓으세요. 조금 이따 한글 맞춤법 29항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규정으로 올라옵시다. 7항에 보면 디귿으로 적을 받침이 조금 전에 설명지에 보았듯이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지만 일반적으로 시옷으로 적는다. 덧조거리, 덧 접두사죠. 그리고 옷셈은 비교 없애다, 셈을 갚다. 다음에 우들은 하돛, 하돛하면 옷이나 이렇게 침구리에 하시 붙으면 접두사로 솜을 넣어 만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묻, 옛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들을 또 더불어 알아두셔야겠죠. 자, 나중에 29항에도 몇몇 나옵니다. 다음 사절이 뭘까요? 파랑. 개, 레, 매, 폐해. 여의는 어의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의로 표기하시라 이런 얘기인데 개수, 사례, 연매, 배품. 기억 쭉 보세요. 혜택까지는 한저, 도금이 원래 여입니다. 그리고 고유에 해당하는 계집, 핑계, 계시다도 여의로 적습니다. 그 다만이 또 중요해요. 이때 다음 말은 본음대로 다만이 이때 본음은 한자의 원래 발음입니다. 그래서 개송은 불교 노래입니다. 불교 노래 계시판 유계실은 여러분 개송, 계시판, 유계실은 한자의 원래 도금이 어이예요. 그래서 표기를 어이로 적는 경우입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 자주 나오죠. 이번에 그 설명지 둘째 줄, 보면은 계양, 국기계양, 계제, 계류, 이런 것들도 뭡니까? 어이로 적죠. 구항 볼까요?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과 연계하면 좋은데, 그러나 의로 표기한다. 그죠? 본이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본의로 적어야 한다. 문이, 본이. 예를 들면 구항에 이 규정에 따르는 이 항들의 단어로 이해하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단어의 의미 해석이 되어야 이게 이거구나 해서 의미까지도 연결해 명확하게 이해가 닿죠. 본이 하면은 본이 이렇게 적는데 이 본이는 여러분들 그 상술이나 도토리 있죠. 그 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안에 토실토실한 속껍질을 말합니다. 밤이나 도토리 등의 속껍질을 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니 이런 것들을 오누이하고 다른 겁니다. 표기가 의죠. 오니는 뭐냐면 활머리를 시위에 끼도록 시위는 줄이죠.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활이 있으면 이 부분이 여기 시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매가지고 이렇게 줄이 시위거든요. 이렇게 요 시위를 깰 수 있도록 만든 이 부분이 온이에요. 온이 알아두시고. 한이 바라면 서풍의 고유어, 일일이 여러분 닝큼 있죠? 이런 표기가 있을까 의심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닝큼도 표기에 맞고 표준어입니다. 그럼 뭔데? 우리가 냉큼 오지 못할까 하는 냉큼의 큰 말이 바로 닝큼이다라는 것.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이런 뜻이죠. 그 외에 끝 연결해 두고 자 5절 두음법칙 중요합니다. 별 2개. 이 두음법칙이라는 어문현상 하나에 걸쳐서 지금 10항에서 12항까지가 무려 한글 맞춤법에 10, 11, 12 3개 항에 걸쳐 나옵니다. 자 밑에 설명지 잠깐 볼까요? 두음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 그러니까 단어 첫 음절 초성입니다. 발음되는 것을 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다른 표기로 바꾸죠. 한글 맞춤법에서 리을이 못 오니까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꾼다든지 또 야여 요유의 앞에 니은도 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한자 둘째 줄입니다. 본음에 대하여 소금 우리식 한자음 그러니까 발음이 락원하기 어려우니까 낙원 이렇게 원래 한자의 도금은 락입니다. 본음은. 자 여기서 한자음에 대한 규정을 다 이루고 있죠.
10항 한점 녀뇨뉴니. 그러니까 야요요유이 앞에 니은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적 제약을 받는데 그 원래 한자의 본음은 니은이 원래 본음이에요. 여자, 년생, 여손, 여대, 니토. 니토는 진흙 땅이죠. 냉명 이렇게 원래 음인데 어두의 야요요유 앞에 뭡니까? 니은이 왔으므로 표기까지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이토, 익명. 그래서 먼저 돈법칙을 알고자 할 때는 한자의 원래 발음부터 알아야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전 명사는 니은의 야여 앞이라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냥중. 냥은요, 여러분 엽전열단냥 할 때도 있지만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무게 있죠. 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쇠는 무게 단위인데 한 돈 하면은 한 돈이 3.75g입니다. 한 돈의 10배가 한 냥이에요. 흔히 한 냥 트로피. 그래서 한 냥 그리면 37.5g입니다. 그리고 양중은 뭘 뜻하냐면은 한 냥이 되는 무게예요. 무게. 연도 마찬가지. 부침 1번. 단어의 첫머리, 그러니까 남여 같으면 남의 니은이 적용을 받을, 돈법칙 적용받을 어두나 여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돈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죠. 그러면 본음대로 적습니다. 남녀, 당뇨, 결유, 은내기처럼. 자, 부침 2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신여성 할 때 신동그라미. 공연별 할 때 공동그라미. 그러니까 신과 공이 접두사처럼 쓰였다 해서 원래는 신여성, 공연불, 둘째 이하의 음절이므로 돈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신과 공이 접두사처럼 쓰였다는 기준에서 그 다음 음절부터 돈법칙에 적용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여성 이응으로 공연불 이응으로 적었습니다. 합성어도 마찬가지 기준이에요. 자, 부침 3번은 읽어두시고요. 11번 갑니다. 한점 랴레 다음에 랴려 레료류리. 자, 우리 한글에서 표기에 단어의 표기 중에서 리을음이 첫 음절에 초성이 올 수 없어요. 리을음은 제약을 받죠. 발음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니은부터 보면 량심, 력사, 레이, 룡궁, 료행, 리발이 원래 발음입니다. 리을이. 그럼 이렇게 원래 리을을 어디에 쓰는 경우는 북한의 문화어가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그렇죠. 그러나 남한의 표준어는 이걸 오기를 꺼립니다. 따라서 이응으로 바뀌었죠. 표기까지 합니다. 양심, 역사, 예의, 유행, 이발처럼. 다음과 같은 이전 명사는 번음대로 적습니다. 리, 우리가 심리하면 4kg죠. 리, 까닭 이유하는 것도. 부침 1번은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초성이 아니면 본음대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량, 좋도록 거치다, 저쪽에 혼례, 와룡하면 와룡, 원래 룡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와가 첫째 음절이고 룡이 둘째 이하의 음절이니까 돈법칙 적용치 바깥힘으로 원래 릴로 표기한 겁니다. 와룡. 와룡은 누운용이라는 뜻으로 숨은 인재를 뜻합니다. 쌍룡, 그죠? 이렇게 써가야겠죠. 다음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그러면 앞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선행하기 때문에 둘째 이하의 음절이죠. 돈법칙 적용치 바깥힘에도 불구하고 한자, 렬과 률은 이응으로 표기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열, 치열, 비열, 규율, 비율, 실패, 유류엔 원래 률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모음 뒤에 이응으로 표기했고요. 다음 우측에 분열, 선열, 진열, 선율, 전율, 백분율은 니은음 뒤에 률로 적어야 옳겠으나 니은음 뒤임으로 열과 율로 적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보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합격률 같은 것 있죠? 어떻게 적을까? 합격률은 합격할 때 기억이니까 니은음이나 모음이 아니므로 셋째 이하의 음절은 관계가 없죠. 돈법칙 적용치가 아니므로 고스란히 그 본음으로 적어야 하고.
근데 출산율 같은 데는 어떨까? 출산. 자, 여기서 리을로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왜요? 여기 앞에 미음입니다. 그죠? 백분율처럼 니은음이나 모음 뒤에 리얼과 률이 왔을 때는 영어로 적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분도 잘 하셔야겠죠. 자, 2번 알아두고 한번 마찬가지. 4번은요, 붙임 7번. 똑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역용의 역 동그라미, 연이율의 연 동그라미, 열역하게 열 동그라미. 얘네들은 접두사처럼 쓰였다. 원래는 역, 리용, 연, 리율 이렇잖아요. 그게 접두처럼 쓰였으니까 다음부터 돈법칙 적용해라. 이래서 이응으로 역이용, 연이율, 열역하게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해외여행은 합성어의 경우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해설지 꼼꼼하게 잘 읽어두세요.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5번 보세요. 5번. 동그라미 5번.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처럼 쓰이는 한조,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 몰, 이해, 과, 인상. 그러니까 이게 접두처럼 쓰였다. 그죠? 가영수, 등, 영문, 다음에 생, 육신, 선, 이자, 청요리. 거기는 앞에 전부 접두사처럼 쓰였다. 임을 연결하는 붙임표가 붙어 있습니다. 돈법칙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여행은 합성어, 그죠?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적습니다. 밀입자, 접두처럼 쓰였지만 입자로 적는 게 아니고 밀입자로 발음이 굳어져 있다. 소립자, 수류탄. 수류탄 옆에 총류탄은 유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총류탄으로 적을 만한데, 총류탄은 여러분들 수류탄 있죠? 수류탄은 손으로 던지는 것이잖아요. 손으로 던지면 사정거리가 멀리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소총에 장착해서 쏘는 수류탄이죠. 그죠? 그게 총류탄입니다. 사정거리가 멀리 가겠죠. 수류탄 할 때는 리을이고, 총류탄 할 때는 이응입니다. 구분하고. 파렴치는 리을이고, 모렴치는 이응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습관이 굳어져 있는 단어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다만 고유디 한자가 결합하면 거기 돈법칙 적용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구름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고유고 원래는 얘가 구름 플러스 원래가 도금이 량입니다. 그죠? 요렇게 불량할 때 량인데 이게 고유고 합성어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량으로 여기는 세자음절이 되니까 합성어도 하나의 단어로 세자음절에서는 돈법칙 적용이 안 되니까 릴로 적을 법도 하죠. 그런데 고유어 뒤에 적히는 이런 한자어일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는다? 구름 양이 뭐가 맞다? 표기에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연결해드리고. 자, 저희 12안 갑니다. 돈법칙 이어가죠.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 리을도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첫머리 올 때는 돈법칙에 따라 이제 니은으로 바꿉니다. 나, 내, 노네, 눈으로. 자, 따라서 원래는 락원, 레일, 로인 이렇게 적는 것이 북한의 문화라 했죠. 그러나 우리 남한의 표준어는 낙원, 내일, 노인, 뇌성, 누각, 니은으로 적히는 경우의 예들입니다. 붙임 1번,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본음대로 적으면 돼요. 쾌락, 둘째 이하의 음절에 쓰는 부로는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입니다. 동네에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부로라 그래요. 자, 가정란 중요합니다. 가정란. 그 란자에 보면은 가정란에 여러분 나무 목자 이렇게 문자 적으시고 이런 란이 있습니다. 얘가 난간이라는 뜻도 있고 원래는 난간란 또는 어떤 내용을 적어 두거나 적은 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란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우리 국어의 어휘가 한자어가 있고요. 그죠? 고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래어 이런 기타도 있지만 대부분 국어의 어휘 목록이 이러합니다. 근데 저 란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란자가 붙었다. 금방 한자로 쓰는 란자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 한자와 란이 붙었을 때는 그대로 적힙니다. 란으로. 근데 고유어와 자 여기 뭐다. 외래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런 경우에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여기 구름이 고요 뒤에 량도 둔법칙에 적용돼서 이응으로 적었죠. 이럴 때는 둔법칙 적용에 대해서 니은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보면은 우리가 한저, 학습이 한저죠. 학습란, 그죠? 그리고 공란, 이럴 때는 한저입니다. 이게 어원이 한저인지 고요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적지만, 그러나 어린이는 고요죠. 어린이난, 우리들의 솜씨난,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적고요. 마찬가지 외래 같은 경우에 뉴스난, 그죠? 뉴스난, 가심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자, 난간, 란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어두시고. 부심 2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둔법칙에 따라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내내월, 다음에 상노인 할 때 론데, 그죠? 상이 접두처럼 쓰였다니. 상노인은 가장 늙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제 둔법칙을 간략하게 점검을 했는데, 미처 언급하지 못한 그 사이사이 해설지쳐 틈날 때 짬을 내서라도 꼼꼼하게 엮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자, 다음에 6절에 겹쳐나는 소리. 한 단어 안에서, 이건 앞에서 배운 오항과 관련해서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오항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유성음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접고, 그죠? 기역, 비읍 뒤에 나는 된소리는 평음으로 표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시면 13항은 거기서 조금 예외예요. 한 단어 안에서, 자, 밑줄 긋습니다. 같은 음절, 동일한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딱딱 같은 경우, 아까와 비교해서 지금 13항 보시면은, 아까 색시 같은 경우에는 색시로 적었죠. 얘가 쌍시옷으로 발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역 비읍 다음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맥락에 보면 딱, 그죠? 기역 다음에 딱으로 또 뭐가 됩니까? 딱으로 된소리 발음이 돼요. 근데 여기는 딱으로 이렇게 쌍디귿으로 적습니다. 왜요? 같은 음절이더니, 같은 음절. 여기는 같은 음절이 아니잖아. 그런 것을 조금,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은 이렇게 기역, 비읍, 뒤라도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라는 것 13항에서 알 수 있죠. 색색, 식식, 똑딱, 똑딱, 쓱싹, 비슷한 그 발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연연불망과 유유상종 꼭 알아두세요. 발음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돈법칙이 적용하면 연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만 발음이 연연불망으로 동일하게 난다. 리을로 적어야 되겠지만 둘째 음절은 뭡니까? 발음이 동일하게 발음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도움닫기 예제는 한 번씩들 읽어두시고 3번 볼까요?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1번은 구름양입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고요한저. 다음에 공연불, 이응이죠. 공이 접두처럼 쓰이니까 동구릉입니다. 동구릉, 그죠? 가정란이 답이죠. 가정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그와 같은 칸이라는 얘기죠. 구인난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자로 구인난인지 한자 표기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한자라고 보면 구인란으로 적어야겠죠. 하여 답을 4번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항까지 보았고요. 다음 형태에 관한 것부터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14항이죠. 재어는 주소와 구별해 적는다. 떡이 표기할 때 지금 한글 맞춤법 공부하잖아요. 발음은 연음되지만 떡이로. 그래서 재어과 조사. 다음에 15항 보면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먹다, 먹고, 먹어 같은 경우에 연음이 되는 발음이지만 먹어. 표기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한다. 즉 14항, 15항의 한글 맞춤법은 체언과 조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는 각각 구별하여 적는 표기에는 무엇입니까? 표의적 표기에 준해 있다 이런 얘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15항에 보면은 부침 1번 보세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 뜻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어원으로 그 뜻이 살아있다면 원형 밝혀 적습니다.
반면에 본뜻은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요. 넘어지다 보면은 넘어지다, 넘다의 어원이 있다. 이래서 넘어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측에 본뜻은 멀어진 것, 드러나다. 이거 볼까요? 313쪽에 여러분들 15항입니까? 그래서 드러내다 이런 경우를 보죠. 응용해서 여기서는 기본형 들다의 원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원래 원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들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원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멀어졌다는 얘기죠. 원형이 표기되어 있으면 이런 들다의 의미가 원래의 뜻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드러내다고 원형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뜻에서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들어서 옮기다 뜻이에요. 드러내다, 이게 들다의 뜻이 없죠. 드러내다 이렇게 표기됐을 때는 표현적 표기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을 밖으로 내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드러내어 마당으로 옮겼다 할 때는 들다의 뜻이 남아있고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고, 걔는 이를 드러내며 시부섰다. 원래 보이지 않던 것을 밖으로 내보이다가 드러내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들다라고 하는 어원의식이 원형의 뜻이 남아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 기준, 그리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발음대로 적는 기준에 그와 같은 규정도 의미 차이를 가져간다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5항 공부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음 그게 부침 2번, 3번 한번 15항에 부침 2, 3번을 동시에 한번 보죠. 부침 2번, 3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2번에 볼 것 같으면 얘는 2번은 이, 오 돼 있죠. 표기가 자, 무엇, 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오와 무엇, 이, 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붙냐면 마침표가 붙게 되고요. 여기는 쉼표가 붙는다. 문장부가. 그럼 얘는 마침표가 붙었다면 문장이 끝난다는 표지 아니겠습니까? 얘는 종결형 어미의 표기는 종결형 어미일 때는 표기를 어떻게 이오로 적고요. 이 뒤는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쉼표는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연결형 어미일 때는 뭐로 적는다? 바로 이요로 표기한다를 부침 2,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 이것은 책이요하고 문장이 끝나면 발음은 요로 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책이요. 이렇게 요로 나는데 문장이 끝난 종결형이면 마침표 딱 적여요. 이리로 시요. 시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이 뒤엔 대부분 오로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연결형엔 이것은 책이요하고 뒤에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요로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설명지 2번에 한번 끝부분에 보세요. 대답말의 감탄사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는 아니요 자체로 감탄사란 말이에요. 대답할 때 긍정, 부정의 대답말은. 그래서 아니요, 너 밥 많이 먹었니? 아니요 라는 감탄사로 한 문장을 이룰 때는 아니요로 적는다. 조금 전에 종결형 어미일 때는 오로 표기한다 그랬죠. 이건 종결형이 아니라 감탄사, 품사의 표기가 아니요라 이런 말입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고. 자, 16항 한번 참고로 공부해 두시고요. 17항 갑니다. 어미 뒤에 덧붙은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여러분, 어미 뒤에 덧붙는다 하면은 읽어, 참으리 이래서 문장이 돼요. 읽다가 어간이고 어미니까. 너 책 읽어. 이 책을 얼마나 참으리. 뒤에 붙는 요는 청자에게, 상대에게 존대의 뜻을 드러내는 보조사입니다. 약간의 높임을 의미하는. 그죠? 동생들아, 너 책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삼촌 책 읽어요 하는 건 요가 붙으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의 표기가 요입니다. 그러니까 종결형 마침표가 끊어지는데 이런 건 종결형 어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읽어, 참으리 자체로 문장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 왜? 어미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뒤에 덧붙는 요는 읽어요, 참으리요, 좋지요. 요는 상대를 높여주는 보조사가 표기가 요다 말이야. 그래서 종결력 어미의 요로 적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 18항 보시면은요. 18항이 뭐냐 하면은 이건 활용에 대한 얘기예요. 활용. 그 형태론 이론 문법에서 보면 이 활용이 뭐냐? 활용은 용언 뒤에 어미가 붙어서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붙는 어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잡다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 현실어으로 잡고, 잡지, 잡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우리 국어의 특질 가운데 하나가 보면은 철수가 철수를 철수에게 철수구나 처럼 조사가 천대에 덧붙고 이처럼 잡다 잡고 잡지 잡구나 잡아라 이런 어간 뒤에 어미가 덧붙어서 문법적 관계가 달라지므로 우리 국어의 형태상 분류를 첨가어라 그럽니다. 첨가되어서 문법적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이럴 때 첨가적 기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 조사와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미 변화인데 어미 변화할 때 이처럼 일반적인 어미 또 잡이란 어간이 안 바뀌는 이와 같은 형태를 뭐라 그래요? 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규칙이라고 그러고. 근데 보면은 곱다 같은 걸 보죠. 곱다, 곱지, 곱구나. 그죠? 곱구나. 자, 아가 붙었습니다. 어미 아가 붙으면 곱아가 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실음이라 그래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고와, 그녀의 얼굴이 너무 고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어간의 비읍이 없어졌죠. 그죠? 어떤 어미가 붙을 때는 그대로 고스란히 이 곱이 있다가 곱다, 곱고, 곱구나. 근데 어아 등을 붙여보니까 비읍이 떨어졌어요. 어간이 형태가 유지되었다가 떨어졌다 하니까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뭐다? 불규칙이라 그러면서 어간의 비읍이 바뀌니까 이를 뭐라 그런다? 비읍 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때는 어미 변화에는 크게 규칙과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 형태의 표기를 쭉 어떻게 하느냐를 적고 있는 겁니다. 18항은 보실까요? 1번에 보면은 어간의 끝 리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둘 게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둘 게 이 활용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론 문법 배울 때 많이 배우는데 이 활용의 종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활용의 종류가 좀 전에 뭐가 있다? 규칙 활용이 있고요. 규칙 활용. 다음에 불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 활용은 어간 어미가 규칙적으로 붙는 겁니다. 잡다, 잡고, 잡지, 잡거나 먹다, 먹고, 먹지. 자, 이런 어간 어미가 규칙적으로 되는데 다음에 어문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어문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이걸 자동적 교체라고도 해요. 어문현상 설명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중에 리을 탈락과 뭐가 있다? 의 탈락이 있어.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탈락이란 어문현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개는 규칙인 셈입니다. 자, 그거 주의하고요. 불규칙은 크게 나누면은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 있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 있고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미 변할 때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디귿 불규칙, 숏 불규칙, 그죠? 아래르 우 불규칙, 아래르 불규칙 등이 있어요. 비읍 불규칙도 있죠. 5개가 있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에서는 여 불규칙, 다음에 너라 불규칙, 그 다음에 러 불규칙, 그죠? 러 불규칙 이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간음이 동시에 변하는 것 히읗 불규칙이 있어요. 그럼 도합 불규칙의 종류는 총 9개인데 큰 약간의 그 상위 범주로 어간, 어미, 어간음이 동시에 박히는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 자, 이런 책에 있는 해석이 이론 문법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해석은 좀 쉬워집니다. 보실까요? 1번은 갈다, 간이. 자, 갈다, 갈고, 갈지 할 때는 있죠. 간이 할 때는 리이 떨어졌죠. 리을 불규칙이 아니고 리을 탈락과 탈락은 규칙이죠. 자, 그 공부 좀 해두시고요. 2번은 시옷 불규칙입니다. 긋다, 긋고, 긋지, 할 때 시옷이 빠졌죠. 그리고 3번은 히읗이 줄어들 때인데 거기 그렇다, 까맣다, 동그랗다, 퍼렇다, 파랗다. 자, 여러분 그렇다, 동그랗다만 빼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바로 전부 다 색상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따라서 히읗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것이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4번은 푸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푸다. 가령 말이죠. 여러분들 푸다. 밥을 푸다 그자. 불규칙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할 때는 푸고, 푸지. 자, 아를 붙여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불규칙인지 아닌지 판명이 납니다. 그럼 우리 현실음으로,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 속에서는 현실음의 표기가 어떠냐면 밥을 푸어 먹으라가 아니잖아요. 밥을 퍼먹으라, 밥 퍼먹사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형태소가 푸다 플러스 어가 붙어서 어간과 어미가 붙어서 이런 결과 현실음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변해야 하냐면 문법적으로 우가 빠지면 되니까 일컬어 뭐라 그래요? 우불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우불규칙. 나머지 끄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크다, 거푸다. 자, 바쁘다 중에 담그다 밑줄 긋고요. 별 표시해 두세요. 자, 여러분 담그다와 담그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사실 오용 사례가 많기도 하죠. 뭔데요? 담다와 그지? 담다와 담그다는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혼동해 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담다는 보통 통에 공을 담다와 같이 어떤 사물을 용기에 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넣다. 그 다음에 욕설을 입에 담다 이런 것도 있죠. 올리다. 욕설을 입에 담다. 욕설 따위를 하다. 입에 담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 담그다는 주의하셔야 돼요. 담그다. 담그다는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게 물에 적시다. 물에 적시다. 또 하나 담그다는 주로 이제 발효 음식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발효 음식을 만들다. 이 전 과정을 담그다 그러죠. 물에 적시다 하면 뭐예요? 바로 손발을 물에 담그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거죠. 담그다. 또 발효 음식 만들다. 저 하면 김치를 담그다. 김치를 담다 하면 안 됩니다. 담그다도 아니에요. 담그다. 그지? 술을 담그다. 술을. 다음에 된장을 간장을 담그다 할 때 모두 담그다가 표기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활용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 담그다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담그고 담그지. 자, 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담그아가 아니고 담가 이렇게 됩니다. 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담그아에서 으만 떨어지면 되니까 얘는 뭐다? 얘는 바로 으가 바뀌니까 탈락. 불규칙이 아닙니다. 탈락 용어예요. 그래서 활용 형태는 담가, 담갔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즉 김치를 담가 먹었다, 김치를 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모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친구들은 담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우형, 우를 써서 우형 비표준어들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형 비표준어는 담그다 이런 말 없습니다. 담그다. 다음에 잠그다, 자물쇠로 잠그다 이런 말도 없고요. 다음에 시험을 치르다 이런 말도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가 아닌 말들을 활용해서 김치를 담궈 먹었다는 등
다음에 또 자물쇠로 잠궈두어라든지 또 시험을 치러 보아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본형이 우형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안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애? 이건 전부 다 담그다, 잠그다 전부 의형 표준어입니다. 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기본의 의형 표준어가 기준 형태니까 이런 기본형에서 활용이 의를 탈락시키면서 담가, 담갔다, 잠가, 잠갔다, 치러, 치렀다 이렇게 표기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죠? 담그다. 나머지 연결해 두고 디귿은 5번은 디귿 불규칙입니다. 걷다, 뭐 듣다 등 있죠. 6번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뀐다. 이 말은 비읍 불규칙인데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깊다 앞에 짜 깊기. 표준어 짜 깊기죠. 짜 깊다가 아니니까 짜 깊기. 다음에 굽다, 가깝다에 가까워 밑줄, 괴로워 밑줄, 매워 밑줄. 이 세 가지 줄 긋고요. 여러분 우측에 6번의 비읍 불규칙 용은 봅니다. 설명지에 335쪽입니다. 자, 둘째 줄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라 할지라도 가깝다 할 때 아가 양성입니다. 그러면 가까워 이렇게 돼야 모음 조어가 이루어지는데 가까워, 괴로워, 매워, 사나워, 고마워, 아니꼬워 세 번 시험 문제. 물론 제도글에 모두 합해서 아니꼬와 현실음으로 아니꼬와 죽겠다 이렇게 쓰지만 아니꼽다 할 때 오가 양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음조가 이루어진다면 아니꼬와로 현실적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기준이 음성 모음 표준으로 씁니다. 아니꼬워로 또 활용형 표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꼬워, 아름다워는 뭐 이런 것들은 모음 조화가 파기된 비읍 불규칙의 용례들입니다. 자, 이런 활용형 표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왼쪽에 페이지에 와서요. 7번에 하다. 하다 기준은 하여에서 여불규칙입니다. 왜요? 하 플러스 어미는 어합니다. 어미 어가 붙어서 여로 바뀌었으니까 어미가 변하는 여불규칙. 8번에 도착하다 이르다에 어가 붙으면 러로 바뀌죠. 어간 이르는 가만히 있습니다. 도착하다의 뜻으로 러 불규칙. 그 8번 러 불규칙입니다. 몇 개 있죠? 누르러, 노르러, 푸르러 이렇게 어간은 가만히 있고. 근데 9번은 다릅니다. 9번은 가르다. 아가 붙으면 가르아가 갈라 해서 어간에 리을이 앞으로 달아붙어요. 그리고 리을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뭐다? 바로 어간의 아래르가 바뀌는 아래르 불규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여러분 푸르다 하는 것은 푸르러 이렇게 바뀝니다. 쓸 때가 조금 그런데요. 푸르다와 다음에 구르다. 자, 여기 이게 어미니까 어간 뒤에요. 어가 이렇게 기본형 어미의 기본 형태는 어 아니면 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현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뭇잎 푸르러 이렇죠? 강물도 푸르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달라요. 표기가 구르르가 아니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음의 표기가 다르니까 문법적인 설명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간 푸르가 가만히 있고 어가 뭐로 어가 러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다? 러 불규칙 이렇게 얘기하고 어미가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구루 어간에서 어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굴러로 만들어 가자면 어간의 리을이 앞으로 달아붙어야 돼요. 그리고 은은 떨어지고 여기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형태가 굴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간 아래 르가 바뀌니까 어간의 아래르가 바뀌는 르 불규칙이다. 러 불규칙과 르 불규칙은 이렇게 달리 나타납니다. 구분해서 그 얘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들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18항은 우리 국어의 특징이기도 한 무엇입니까? 바로
첨가 기준에서 어미 변화, 즉 활용에 대해 살폈는데요. 여러분들 활용형 표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어떤 활용이고 불규칙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여유 뒀다 이어가겠습니다.